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자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자의 점과 획 그리고 필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획이 과연 어떤 이 필세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적 이 영자, 길 영자가 우리가 해설을 쓰는 데 있어서 이 획을, 이 길영자 한자의 그 획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길영자를 가지고 이 붓글씨 쓸 때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글자이죠. 그래서 길영자를 토대로 해서 필세, 필력, 이 한자의 획에 대한 이 깊이를 공부하는데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영자팔법이라고 하는데, 이 길영자를 칠판에 써 놓았습니다. 우선 이 영자팔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글씨를 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한글 같은 경우도 쓰기를 보면은 한글도 자음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기역 그 경우에 이렇게 하는 받침 기역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자를 쓴다면 기역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구, 규, 그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세 가지 형태가 있고, 한글도 정자 해설을 쓸 경우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옷의 경우도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 샤, 시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셔 같은 경우는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하죠. 시옷의 경우에. 그 다음에 수, 슈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죠. 시옷도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 이 형태가 있다. 이런 거죠. 한글이 아니고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도 그대로 반듯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약간 눕혀서 이런 식으로 써 나가죠.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 B 약간 눕혀서 C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이제 한자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우리가 글자를 쓸 때, 해설을 쓸 때 하나의 이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자의 점과 획, 그 다음에 필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획을 정확하게 그 성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썼을 때 올바른 그 해석 공부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영자팔법이 있다. 이 영자팔법을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칠판에 써 놓았는데 이 길영자는 8가지의 획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 길영자는 이 길영자가 만들어질 때는 물이 흘러가는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물이 이렇게 그 강물이 길게 흘러가는, 또 흘러가다 보면은 강물이 이제 가뭄이 들어서 마를 수도 있고 일부, 그러니까 일부 마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 글자에 비교적 획이 8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우리가 그 필세를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우선 제일 먼저 요 척인데 우리가 이 한자를 쓴다, 영자를 쓴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필순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획이라고 하는 것이 점도 있고 선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부설됐다가 띄면은 일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길영자 같은 경우에 여기 이 점이 이제 제일 먼저 쓰는 한 획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알아보면은 척. 이 척자는 곁척자인데 이 점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여서 찍는다. 이와 같이 좀 기울어졌죠. 이 기울척자니까. 곁척, 기울척. 기울여서 점을 찍는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늑자는 굴레 늑자인데 이 가로 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2번은 굴레 늑자는 가로 긋는 것이다. 가로. 우리가 이 가로 긋는 획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붓으로 우리가 쓴다고 할 경우에 이런 형태로 힘이 가지요. 이것을 이제 이으면은 이런 형태의 선이 되는데 이걸 가로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늑자는 이 끝부분이 뭉툭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나간다. 이 한자에서 이 가로 긋는 획은 그 글자의 그 이 하나의 짜임새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획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글자 전체의 짜임새, 이 짜임새를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가로긋기인데, 짜임새가 예를 들면은 가로긋기, 물론 뭐 석삼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길고 조금 짧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글자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가로 긋는 획은 한자에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치켜서 내리 긋는 부분, 이거 이렇게 내려 긋는 이 부분, 여기 쭉 내려오는 부분이 똑바르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보기 싫게 구부정하지도 않고 반듯하면서도 약간 그대로 직선은 아닌 이런 형태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산에 가면 이 등나무가 있는데 오래된 등나무가 이렇게 곧게 쭉 올라간 모양, 그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를 당길 때의 그 이 모양하고 비슷하고 해서 이것을 노라고 해요. 쇠뇌노라고 하는데, 종노자에다 활공자가 들어가면은 쇠뇌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한자에서 그 글자의 어떤 하나의 중심선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노가 된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글자의 중심을 나타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심을 나타낸다. 그럼 어떤 것이 있냐? 우선 이제 가운데 중자 같은 경우도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글자의 중심선, 그 글자의 중심을 나타낸다. 하나의 그 중심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 적자인데, 요게. 요렇게 치켜 올리는 거, 요거. 이것을 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뛸 적자죠. 이건 달릴 주자고, 요건 받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안, 익힐 습자, 새가 날개짓 하는 모양이죠. 이게 뛸 적자예요. 뛸 적. 뛸 적자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팔딱 뛰는 것 같은, 그러면, 앞에 그 획에 힘을 받아서 모으면서 올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필봉을 모은다. 그 중봉으로 해서 모아가서 척해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모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모아서 올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책인데, 요게 방책책자죠. 방책책.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치킴이에요, 치킴. 여기서 붓을 역입을 해서 이렇게 치킴을 하는데 붓 뒷부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붓의 뒷부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반드시 그 뒷부분으로 해야 되고, 그 배필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 배필이라고 하는데, 등배자. 여기 이제 배자가 등배자니까 붓의 뒷부분으로, 붓의 여기 뒷부분으로 이렇게 와서 역입을 해서 뒷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배필로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청늑, 노적, 책. 요거는 약자는 요거 노략질 할 약자인데, 이 제왕변에 노략질 한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삐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삐침이라고 하는데, 삐침은 삐침인데 비스듬히 삐친다. 이걸 삐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부분은 뾰족하되 붓을 끝까지 힘을 줘서 뾰족하게 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묘미가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붓을 가늘게 하면서 싹 나가서 이렇게 끝부분까지 먹이 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늘면서도 먹물이 검게 나오게 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볼펜이나 어떤 그 우리 다른 필기구로 쓴다고 할 때도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쓰게 되면 글자가 보기가 좋고 괜찮죠. 이게 이제 그 노략질 할 약인데, 그 다음에 이제 탁. 일곱 번째 요 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쪼을 탁자인데, 입으로 쪼는다 이 말이죠. 쪼을 탁. 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붓을 이렇게 역입을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들어가는데, 이 모양이 새가 결과적으로 이런 나무가 있으면 새가 이런 부리를 가지고, 이렇게 부리가 있겠죠. 새가 이렇게 있는데 발을 이렇게 나무에 대고 꽁지가 있고, 이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 여기를 탁탁 쳐요.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 나무를 파는데, 그와 같은 모양이에요. 이 부분을 본뜬 글자가 여기 이와 같이 쪼울탁. 그래서 이것은 그 짧은 삐침이라고 해요. 삐침은 삐침인데 이것은 긴 삐침이고 이것은 짧은 삐침이에요. 짧은 삐침. 짧게 이 새가 부리로 나무를 쫓는 그 형태다. 삐침은 삐침인데 이건 짧은 삐침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탁자가 쪼을 탁자가 우리가 이제 줄탁 동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요 글자 넣어서 우리가 사자성어 한번 보면은 쪼을 줄, 쪼을탁, 줄탁 동시 해가지고 가틀동 떼시. 그 병아리가 그 닭이 21일간 품으면은 병아리가 이제 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 부화를 할 때 가만히 있어도 물론 부화 되겠지만은 좀 더 이렇게 빨리 편하게 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닭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라고 거기를 쪼아줘요. 쪼을탁 쪼아주면 그 병아리가 부화할 때 계란 그 껍질 쫓는 부분, 그 부분으로 나오면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제 하는 성어인데, 스승과 이 학생은 서로 이게 맞아야 돼. 스승은 이렇게 이곳으로 오라고 인도를 하고 학생은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줄탁동시인데 그 동시라고 하는 거는 때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쪼을 탁자가 나왔으니까 사자성어 하나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8번째는 이 책자인데, 이 책자는 찌질 책자예요. 찌질 책. 찌질 책자는 이렇게 쓰는데, 찌질 책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어긋날 천자예요. 어긋날 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찢는다고 하는 게 여기서 붓이 와서 마지막으로 이 글자를 완성하는 마지막 획이죠. 그러면 여기 와서 크게 눌려서 들면서 다시 놓으면서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그 활자가 인쇄되어 나오는 한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가 더 이렇게 넓적하고 크게 보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붓을 눌렸다가 들어서 다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임이라고 해요. 여기가 좀 파여 있죠. 이걸 파임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책이다. 찢을 책, 찢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탁, 책 아주 조심스럽게 착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가 길령자가 안정감이 가고 결과적으로 이 높이가 같으면서 이 끝나는 부분도 이것보다가 더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이게 기준을 잡아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다른 말로 파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천천히 끝낸다.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자를 쓰는 데 있어서 이 8가지 획이면은 8가지만 숙달을 해 놓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자를 쓰는데,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으니까요. 동그라미 없는 거 외에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형태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자를 쓰고 해설을 쓸 때는 이와 같이 길령자를 많이 연습을 하면, 그런데 원칙을 알고 해야 되겠죠. 원칙을 모르고 계속 연습해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와 같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8가지를 알고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되면은 글씨를 우리가 잘 쓸 수도 있고 또 익히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영자팔법이다. 우리가 이제 한자를 쓰는 데는 좀 잘 써야 되겠다. 잘 쓰려면은 무조건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칙을 알고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한자만 그러냐? 그건 아니고 한글도 마찬가지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3가지만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 기억이 각각 틀리다. 이거는 받침 기억이라고 해요. 물론 고자나 교자 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요거 써요. 그러나 대부분 받침 기억은 이렇게 쓰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이계하기. 우리가 가자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 가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기는 되지만 우리가 해서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기억은 구규라고 했죠. 구 또는 뭐 규 이렇게 쓰지 우리가 구 이렇게 이거는 해서체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나 알파벳도 그대로 똑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눕혀서 약간 눕혀서 우리가 쓴다. 그 다음에 한자 같은 경우도 이 영자팔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서 아주 이 정자를 쓰는 데 있어서는 이 원칙을 적용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8가지 획, 길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자팔법, 측, 늑, 노적, 책약, 탁책, 측능노적, 책약, 탁책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 8가지 한자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자팔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러한 그 필세와 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하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연상한자 기억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